다음 두 번째 커널인 커널 1은 우리 이제 convolution vec4 CL인데 앞에서 이제 하나의 픽셀 값을 글로벌 메모리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한 바이트씩 네 번의 그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즉 R, G, B, A 각각의 채널을 갖고 와서 하나의 픽셀 값을 형성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 네 바이트 R, G, B, A에 해당하는 네 개의 값을 한 번에 액세스하자. 네 바이트 32빗. 뭔가 여러분들 전공에서 4바이트는 상당히 이렇게 뭔가 마음에 와닿죠? 4바이트 32빗. 그래서 우리가 그 글로벌 메모리, 즉 그 디바이스 메모리에 그 있는 그 데이터 덩어리를 이제는 U차가 아니라 U차 4로 해석을 하자. 즉 언사인드 차 4개로 구성된 4바이트로 구성된 벡터 타입으로 해석을 하자. 그래서 이제 인풋 데이터는 앞에 커널처럼 언사인드 차에 대한 포인터가 아니라 U차, unsigned 차 4에 대한 이제 포인터가 됩니다. 벡터 타입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포인터는 이제 한 원소가 4바이트 X, Y, Z, W 즉 R, G, B, A 값을 저장하는 X, Y, Z, W 4개 컴포넌트를 가지는 4바이트 타입으로 이제 우리가 이 글로벌 메모리의 데이터를 해석하자 이거예요.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같고요. 이제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부분이 주소 계산해서 이 포인터를 가지고 이제 가져오면 한 번에 4바이트가 쫙 올라오는 거죠. 라이트 할 때도 한 번에 4바이트가 쭉 가는 거고요. 그랬을 때 이제 이 벡터 타입에 대해서는 이제 타입 컨버전을 우리가 이제 float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convert float 4를 쓰면 됩니다. 그다음에 이제 그 sum에 있는 float 값을 그 U차 4 타입으로 컨버트하기 위해서는 convert U차 4를 쓰면 되고요. 그래서 커널 0과 커널 1의 차이는 픽셀 값을 뭐 read, write 하기 위해서 unsigned 차 타입으로 4번을 그 메모리 트랜스퍼를 할 건지 아니면은 벡터 타입 4개의 컴포넌트를 가지는 벡터 타입으로 한 번 할 건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. 이 시점에서 잠깐 이제 2D인 경우에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어떻게 분할이 되는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. 지금 이제 전체 ND 레인지, 전체 인덱스 스페이스를 1차원과 동일하게 같은 크기를 가지는 워크그룹으로 나눕니다. 이제 워크그룹은 이제는 X축 방향, 디멘전 0 방향, 그 다음에 Y축 방향, 디멘전 1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워크그룹이 있을 때 자신이 속한 모든 동일한 크기겠지만 워크그룹의 get local size 0과 get local size 1을 통해서 워크그룹의 사이즈를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전체 워크스페이스 NDR 레인지는 동일한 크기의 워크그룹으로 분할이 되고 그리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? 하나의 워크그룹은 하나의 컴퓨트 유닛으로 배정돼서 거기서 다른 워크그룹들과 독립적으로 수행이 된다 그랬죠. 그리고 이것들이 워크그룹으로 다 쪼개졌을 때 어떤 워크그룹이 먼저 수행이 돼서 먼저 끝날지는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가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워크그룹은 어떻게 처리된다 그랬어요. 워크그룹이 하나의 컴퓨트 유닛에 들어갔을 때 그 워크그룹 전체의 워크 아이템들이 동시에 처리되는 게 아니라 그 웨이브 프론트, AMD 용어로는 웨이브 프론트, 그 다음에 엔비디아 용어로는 와프로 다시 쪼개진다 그랬죠.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와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와프가 32개의 그 워크 아이템, 32개의 그 후다 스레드로 이루어져 있고 웨이브 프론트는 AMD의 경우에는 그 이전 버전에는 그 베가 GPU까지는 64개의 워크 아이템으로 구성됐는데 최근에 그 나비 GPU에서는 이제 웨이브 프론트가 이제 32개 워크 아이템으로 구성이 돼요.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32개라고 얘기하죠. 웨이브 프론트도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그 워크 그룹 사이즈가 X축 방향으로 32, 그 Y축 방향으로 8. 즉 우리가 로컬 워크 사이즈가 32, 8이라면 이게 이제 이것을 또 2차원 어레이처럼 생각을 하고 로우 메이저로 이제 쭉 이렇게 따져요. 그래서 이쪽으로 32개에서 하나의 웨이브 프론트를 형성하고요.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이 32개,
32개. 즉, 이 경우에처럼 32 곱하기 8로 워크그룹 사이즈 잡으면은 하나의 워크그룹이 8개의 웨이브 프론트로 쪼개져서 실제로 이제 SIMT 형태로, 즉 하나의 명령어에 32개 착착 수행되는 그런 SIMT 형태로 각각의 이제 워크그룹이 웨이브 프론트가 이제 처리된다 그랬죠. 그래서 이 하나의 워크그룹이 8개의 웨이브 프론트로 쪼개졌을 때 걔네들이 이제 하나의 컴퓨트 유닛에서 막 수행되는데, 뭐 대개의 경우 걔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워크그룹에, 즉 그 컴퓨트 유닛에 배정된 다른 그 워크그룹에서 쪼개진 웨이브 프론트들과 서로 혼재돼 갖고 막 서로 독립적으로 계산되는 거예요. 즉 얘네들에 대해서는 SIMT 형태로 되지만 얘네들이 각각 쪼개져서 서로 독립적으로, 그리고 현재 얘네들이 처리가 되는 컴퓨트 유닛에 배정된 또 다른 워커그룹이 있다면 거기서 생성된 웨이브 프론트들과 혼재돼 갖고 서로 독립적으로 계산되는 거예요. 그리고 각각의 웨이브 프론트는 SIMT 형태로 가고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워크그룹을 16 곱하기 8로 잡았다. 그러면 이것도 이제 로우 메이저 형태로 이제 가서 쭉 가서 16개에서 두 줄이 32개를 구성하죠. 그럼 거기서 이제 웨이브 프론트가 하나 생성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쭉 가서 16개, 또 16개에서 웨이브 프론트가 하나 형성되고요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크그룹 사이즈를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그 4개의 웨이브 프론트가 여기서 형성이 돼서 이제 걔네들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갑니다. 여러분들이 32 파유 잡았을 때랑 16 파유 잡았을 때, 또는 뭐 16 잡았을 때, 32 파유 잡았을 때와 16 잡았을 때 워크 아이템의 개수는 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? 지금 요거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 데이터, 아까도 했듯이 이 전체 이미지에 대한 픽셀 데이터는 이렇게 로우 메이저로 이렇게 리니어라이즈 된다 그랬죠. 그러면 여기서 요 워크 그룹의 첫 번째 줄에서 나온 요 32개로 구성된 웨이브 프론트에서 글로벌 메모리를 액세스한다. 해당하는 픽셀 값을 갖고 온다. 그럼 32개에 대한 데이터 트랜스퍼가 쫙 나가잖아요. 그러면은 이 전체 영역에 대한 그 픽셀 데이터가 어떻게 리니어라이즈 됐나 보면은 요 32개는 상당히 그 앞에서 얘기한 코어레스드 메모리 액세스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죠. 딱 그 얼라인이 서로 되면. 왜냐면 32개가 각각 이제 4바이트를 액세스한다면 각각의 워크 아이템들이 4바이트를 액세스한다 그러면은 그 128 영역, 그리고 얼라인 데이터 그러면 한 번에 그 데이터 트랜스퍼에서 쭉 올라오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게 16파유 잡았다. 그러면 첫 번째 그 웨이 프론트에서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났을 때 여기서 16개가 나가고 여기서 16개가 나가는데, 즉 여기서 16개가 나가고 그 다음 줄에서 16개가 동시에 이제 32개가 나가는데, 그 16개가 각각의 16개가 그 액세스하는 메모리 영역이 이 데이터를 리니어라이즈 했을 때 상당히 각각이 떨어져 있죠. 여기서 액세스하는 그 글로벌 메모리의 영역과 여기서 액세스하는 글로벌 메모리 영역이 64바이트 상당히 떨어져 있잖아요. 그러면은 만약에 그 캐싱을 하기 위해서 128 메모리 트랜잭션이 일어난다면 두 번에 걸쳐서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또 다른 메모리 트랜잭션에 의해서 갖고 올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32의 배수로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 뭐 좋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번 이해하기 바랍니다. 그래서 CPU에서 코딩하는 거랑 상당히 다르죠. 이런 것까지 다 다시 고려를 해줘야 되거든요. 왜냐면 글로벌 메모리 액세스 할 때 메모리 레이턴시가 성능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코딩에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런 관점에서 이제 커널 0과 커널 1의 이제 그 메모리 액세스 패턴을 보면 뭐 코드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. 그래서 하나의 픽셀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커널 0에서는 하나의 그 웨이브 프론트에서 32개에 해당하는 이제 메모리 그 액세스가 일어나는데, 각각에 대해서 그러한 그 웨이브 프론트에 해당하는 메모리 액세스가 4번이 일어나고요. 그 다음에 커널 1인 경우에는 한 번에 그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나죠. 이 경우에는 4번, 이 경우에는 한 번. 그래서 이 경우에는
한 번 데이터 트랜스퍼가 있을 때 각각의 워크 아이템에 한 바이트씩 데이터가 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하나의 워크 아이템당 4바이트씩 데이터가 내려오는 거고요.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무조건 4배 더 비용이 많이 드는가? 글로벌 메모리를 4번 액세스하니까. 근데 사실 그 지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워낙 GPU도 다 다르고 또 컴파일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라고 확정져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. 왜? 나도 뭐 정확한 걸 모르니까. 근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죠. 추정을 한번 해보면,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메모리 액세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엔비디아 GPU를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, 즉 거기서 데이터를 거기서 핵심은 뭐였어요? 하나의 웨이브 프론트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액세스하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리드하는 그 명령어가 이슈됐을 때, 즉 32개 각각에 대해서 32개 각각의 워크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해당하는 영역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32개가 이제 데이터가 오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? 이 32개가 액세스하는 영역들을 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를 리드할 때 그 L2 캐시에 L2 L1 캐싱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28바이트, 즉 주소가 128의 배수에 얼라인이 된 128바이트 데이터 트랜잭션이 일어난다고 그랬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4바이트 거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32개가 액세스하는 그 글로벌 메모리 영역을 가급적 최소 개수의 그 128바이트 메모리 트랜잭션으로 그 조합을 해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 한 영역, 그 128바이트 한 영역에 있는 워크 아이템들의 메모리 액세스는 하나로 합쳐서 즉 코어 얼레스에서 그 얘네들이 액세스하는 영역을 가급적 최소 개수의 128바이트 단위로 묶어서 그 횟수만큼 이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 32개가 액세스하는 영역이 그 얼라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128바이트 영역에 들어갈 거예요. 128바이트, 지금 요 한 바이트씩 내려오는 거. 근데 그 128바이트 중에 4바이트씩 건너서 한 바이트씩에 해당하는 데이터 오겠죠. 그렇지만 이제 코어 얼레스 메모리 액세스 방침에 의해서 그 128바이트가 한 번에 쭉 캐시로 올라오게 되겠죠. 그러니까 처음에 그 R 값, R가 0일 때 그 128바이트가 한 번에 캐시로 쫙 올라올 거예요. 그리고 그 캐시 라인이 캐시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으면은 i가 1일 때, 즉 RG의 G 값을 읽어드릴 때 그 값이 캐시에 있을 그 128바이트 캐시 라인이 캐시에 있을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두 번째는 i가 1일 때, 2일 때, 3일 때는 그냥 내 추정에 의하면은 캐시 히트가 돼갖고 글로벌 메모리에서 수백 사이클에 걸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캐시에서 쭉 갖고 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. 그건 내가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. 왜? 처음에 i가 0일 때 32개 각각에 대해서 한 바이트씩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그 영역을 보면은 128바이트 내에 그래서 갖고 오거든요. 128바이트 내에서 하나씩 건너뛴, 4개씩 건너신 거기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 128바이트의 캐시 라인이 쫙 내려올 거예요. 글로벌 메모리에서. 그래서 처음 올 때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. 그렇지만은 i가 1일 때, 2일 때, 3일 때는 그 캐시에 만약에 그 캐시 요 데이터가 캐시에 있다 그러면은 그 영역에서 갖고 오면 되니까 캐시 히트가 일어나서 거기서 갖고 올 겁니다.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그 글로벌 메모리 액세스 하지만 그냥 내 추정에 의하면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추정에 의하면은 처음 128바이트 데이터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는 글로벌 메모리에서 내려오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GBA를 가져올 때는 캐시에서 가져오지 않을까.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GPU에서 실제로 그 상황에 따라서 왜 캐시가 요 웨이브 프론트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. 많은 그 웨이브 프론트들이 서로 막 경쟁적으로 그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확정을 져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반면에 이 경우에는 4바이트씩 128바이트가 한 번 쭉 내려오겠죠. 그리고 잘 얼라인드 된 코어 얼레스 메모리가 돼서 32개의 메모리 액세스가 하나로 코어 얼레스 돼서 한 번에 그 118바이트 데이터 트랜잭션에 의해서 쭉 데이터 내려올 겁니다.
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내가 뭐 지금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왜 정확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. 근데 요런 같은 거 한 바이트씩 연다른 거 4바이트 하면은 컴파일러가 이거를 4바이트를 액세스하는 그 메모리 데이터 트랜스퍼로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거는 내가 그 레벨까지는 확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뭐 할 수는 없어요. 어쨌든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한 바이트씩 4번에 해당하는, 즉 이런 게 4번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이런 게 한 번 일어난다. 근데 GPU에 따라서, GPU의 그 메모리 구조에 따라서,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어떻게 번역했냐에 따라서, 그리고 그 여러 그 워크그룹에서 생성된 그 웨이프런트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캐시를 사용하려고 그럴 텐데,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별게 비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. 뭐가 한 바이트씩 4번 액세스하는 거.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보기 바래요.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한 커널 0과 커널 1의 차이를 이해했다면 실제로 그 두 개가 이제 어떠한 이제 성능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GPU를 지난 그 예제 코드를 설명할 때는 AMD1과 NV1, 즉 AMD GPU와 엔비디아 GPU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엔비디아 GPU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거는 1080 Ti. 그래서 앞에 AMD GPU는 그 레디언 프로 5500M, M은 모바일. 그래서 이건 내 노트북, 맥북에 있는 GPU고요. 그 다음에 그 MV1은 엔비디아의 그 2080 Ti. 그 다음에 MV2는 그 엔비디아의 이제 1080 Ti. 그래서 성능은 요거는 4.0 테라플롭스, 13.448 플롭스, 테라플롭스, 그 다음에 11.339 테라플롭스. 총 그 프로세싱 엘먼트 또는 뭐 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다 코어가 그 2080이 그 4352개, 그 다음에 1080이 3584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AMD GPU 경우는 1536개. 그리고 이 모바일 GPU와 그 다음에 이 PC GPU에서 지금 메모리 밴드위드스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죠. 192기가 나오고 여기는 616, 여기는 484. 그러니까 뭔가 얘보다는 얘보다는 얘가 메모리 시스템이 훨씬 더 뭔가 좀 성능이 좋은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. 단순히 이런 테라플롭 외에도 이런 메모리 밴드위드스가 성능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래서 요 AMD1, MV1, MV2가 어떤 GPU를 나타내는지 좀 잘 일단 명심하기 바랍니다. 그 실험 결과를 보면요. 여기 이제 그 AMD GPU에 대한 결과, 그 다음에 MV1, MV2, 그래서 노트북 GPU AMD 거, 그 다음에 2080, 그 다음에 1080, 그 다음에 실험에 사용한 그 데이터는 상당히 고해상도 이미지인데요. 해상도가 8960, 5408, 둘 다 32의 배수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워크그룹 사이즈를 모두 32, 8로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실험했는데, 새 GPU에 대해서 그 특성이 세 개 다 다르더라고요. 어떤 부분은 내가 예상한 대로 나왔는데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GPU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차이가 났고요. 일단 그 AMD 내 맥북에 있는 GPU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한 바이트씩 읽어드리는 것보다 4바이트 읽어드리는 게 더 느려졌어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2080 Ti 경우에는 요 정도거나 요거보다 좀 더 성능 좋은 게 내가 예상했던 건데 벡터 타입으로 갔을 때 성능이 조금씩 좋아졌죠. 뭐 이 정도, 글쎄요, 이 정도가 뭐, 그리고 요 상황에 따라서는 좀 항상 실험하다 보면 필터 사이즈가 9일 때가 조금 특이한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. 다른 실험 결과에서도 항상 필터 사이즈가 9일 때가 조금 그런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.
그래서 뭐 이 정도가 뭐 이 정도 또는 8.747이 뭐 8.202. 내가 예상했던 게 요 정도나 요거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거였는데 그 1080 Ti인 경우에는 과도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. 그래서 한 바이트씩 읽어드렸을 때와 그 104 타입으로 읽어드렸을 때 상당히 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. 그래서 같은 엔비디아 계열의 GPU인데 그 2080 Ti랑 1080 Ti에서 이렇게 그 성능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왜 이럴까에 대해서 이 또한 내가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마치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128바이트 4번 내려온 128바이트 데이터 트랜스퍼가 4번 일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. 상당히 비효율적인 경우죠. 근데 이 경우는 그 128바이트 트랜잭션이 한 번 일어난 다음에 나머지 GBA에서는 캐시 시트가 일어나서 비교적 빨리 내려온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이거는 아예 캐시이고 뭐고 시트가 안 돼서 한 바이트씩 읽어드릴 때마다 128바이트씩 쭉쭉 4번 내려온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뭐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AMD GPU인 경우는 오히려 더 나빠졌는데 왜 그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언뜻 떠오르는 건 없더라고요. 뭔가 이런 캐싱 구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, 근데 한 가지 얘기하면 좀 더 이러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자면은 이 커널을 컴파일해서 인터미디엇 코드 형태로 이제 출력을 해서 그 어셈블러 수준의 이제 코드로 덤프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어셈블러 레벨에서의 그 실제 그 GPU 명령어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코드를 PTX 코드라 그러고 AMD의 경우는 내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둘 다 이 커널 코드를 그 어셈블러 형태의 그 인터미디어 코드로 출력을 해서 그 명령어들을 보면은 좀 더 이러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간 결과가 나온 거를 근데 내가 거기까지는 지금 보질 않아 갖고 지금 확정적으로 이 원인은 이렇다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뭔가 캐싱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마치 4번에 걸쳐서 그 128바이트 트랜잭션이라는 느낌이고 이건 뭔가 좀 캐싱이 된 느낌이고 이거는 지금 내가 그 인터미디어 코드를 보기 전까지는 좀 뭐라고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는 하지 못하겠어요.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좋아지더라 근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가 결국 결론이 돼버렸네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커널 0과 커널 1을 봤고요. 다음 시간에 이제 좀 할 게 내용이 많아서 그 다음 시간 수업 시작할 때는 지금까지 한 거를 리뷰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다음 시간 수업을 듣기 전에는 여기까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잘 상기를 한 다음에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어요.